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적천수 징의 통신송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구문은 리승기행기유상 징해태해의 억양이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구문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리는 길을 타고 행하니 어찌 유상하겠느냐. 나아가고 물러나니 의당 억양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형이 하적인 것을 얘기하고, 기는 형이 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땅이 운행하는 이치가 되겠고, 기는 하늘이 운행하는 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운행되는 이치는 하늘이 운행을 타고 행한다. 여기서 행한다는 건 우리가 단일행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닌다는 것은 곧 다시 걷거나 달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는 어찌 그런 말이고, 유상하다 그러면은 늘상 같다는 얘기 되겠죠. 네, 어찌 늘상 같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늘상 같은 게 아니라 항상 변동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아갔거나 물러나는데 의당 억양한다 그러면, 억은 억제한다, 양은 앙양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누구누구다 독구거나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리라 그러면 명리라고 그랬죠. 명리. 그러면은 명리는 하늘에서 운행되는, 아니 땅에서 운행하는 사람의 명에 관한 이치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명리를 공부한단 말씀입니다. 명리는 하늘의 기운을 타고 행한다 그랬죠. 그러면 명리가 하늘의 기운을 타고 행하는데 어떻게 유상하겠느냐. 이것은 상왕휴수한다. 늘상 똑같은 게 아니라 상왕휴수한다, 그런 얘기인데, 상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재상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무슨부 장관 하는데 일본에서 무슨부 상 그러죠. 북한도 무슨부 상 그렇고. 이 상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돕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해가지고 일본의 무슨 상 하는 것은 왕을 도와서 일하는 우두머리,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 이 상들의 우두머리를 수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돕는다, 그러니 명리의 운행을 도와주는 때도 있고,
왕하다 그러면 왕성할 때도 있고, 휴하다, 쉰다 그러면은 쉬는 것은 내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달리 어떤 얘기가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 휴한다고 그러면은 떨칠 것을 떨쳐버리고 그 알맹이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할 수도 있고, 수하는 것은 이미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식물에서 씨앗과 같은 거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축장돼 있다. 그 씨앗 안에 그 식물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상태. 그걸 보고 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상한 게 아니고 상왕휴수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여러분 명조를 한번 봅시다. 명조에서 일주의 간지가 있는데, 이 명조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은 일주의 간입니다. 이 일주의 간이 운행하는데, 이 7가지 환경이 일주의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영향을 주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월주의 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월주의 지는 일주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월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 셋, 연지, 일지, 시지 말고 연간, 월간, 시간은 특히 이 월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거의 일주의 영향을 주는 것에, 일주가 월지의 영향을 받는 것에 거의 버금간다.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일주가 갑이다. 했을 때, 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월주가 해자 축이다 그러면은, 축은 수기이고 갑은 목기이기 때문에 수기는 목기를 생한다. 그래서 동절기는 목기를 생하는 것 이치가 있다. 그 생한다는 것은 돕는 게 된다. 그렇죠? 그 돕는다는 게 상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이 되니까, 자, 일주가 갑이라면은 해월, 자월, 축월은
일주에게는 상이 되고, 그러면 왕은 뭐가 되겠습니까? 같은 이치로 본다면 같은 길을 가지고 있는 인월, 묘월, 진월은 왕이 되겠죠. 휴는 인월, 목, 그래 간목의 기운을 설기해 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씨앗으로 보내게 되죠. 그 씨앗으로 보내게 되니까 간목은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 어머니가 가만히 쉬는 것처럼 쉬게 된다. 그래서 휴가 되고, 자, 수는 뭐냐 그러면은 씨앗이 연그러 가는 기간, 그러니까 가을이 되겠죠. 씨앗이 연그러 가는 기간 동안에 갑은, 목은 그 기능이 점차 퇴화해 가지고 1년생은 점차 시들어가고 단연생은 가을에 이파리가 전부 다 떨어져 나가면서 그 열매가 연그러지죠. 그 열매가 연그러가는 그러한 것을 수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간목의 입장에서는 겨울은 간목을 도우는 축장의 기간이 되는 거. 축장이 기간이 되는 거고, 왕은 간목이 왕성하게 발달해 가지고 한동석 선생님이 그 우주 변화의 원리에서 목의 기운을 부한다고 그랬죠. 부설한다, 쭉 뻗어낸다. 마치 이 봄에 우리가 고로수 수액이나 뭐 이런 여타 나무에서 그 수액을 뽑아내듯이 밑에서 기운이 위로 솟아 올라오는 것, 그게 갑이 됩니다. 그래서 왕하다. 그러한 기운을 왕하다. 그리고 이제 그 왕한 기운이 꽃을 피우고 씨앗의 열매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기, 그게 여름철이 되고, 그 여름철이 지나서 씨앗이 연그러 가고 나무는 풀은 시드는 단계, 그게 수가 된다. 근데 그러한 이치가 식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땅에서 운행되는 명리도 그 하늘의 기운을 타고 운행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이지 유상, 늘상 그렇다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아가거나
왕상은 나아간다 그런 뜻이 되고, 물러난다, 휴수는 물러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때는 이 일주의 타고난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의당 억하거나 제압, 누르거나 양해야 된다, 도두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왕상휴수라는 이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에 따라 이루어지냐? 월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월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게 우리가 간명, 즉 사주를 볼 때 대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대운을 나타내는 게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통신송이라고 그랬죠. 통신한다 그러면은, 신은 하늘의 명을 받아서 땅에서 운행하는 모든 것을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삼라만상이 가진 그 신에 통하려면은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냐 그러면은 천간, 지지, 지장, 간을 알아야 되고, 이것들을 알라고 하면은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환히 꿰뚫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특강에서 천간과 지지와 지장간을 따로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순패를 살피라고 그랬죠. 순패라는 것은 이 명조 기함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순하는 작용을 하는가, 거슬리는 작용을 하는가, 순응하는 작용을 하는가를 자세히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은 진퇴, 진퇴를 살펴서 상왕휴수를 알고 억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 시간까지 이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명조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감명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때는 순패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간지와 지장간, 그리고 음양과 그 오행이 어떻게 서로 상호간에 작용을 하는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건명입니다. 적천수에 나오는 첫 번째 명조가 되겠는데, 자 정해 무진 아니 경술 갑진 임신, 이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서 사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사주가 나와 있고, 이게 대운입니다. 대운이 되는데, 자 일원이 간목이죠. 일원이 간목인데 보니까 이게 왕상휴 수에서 수에 속하죠. 그러면 간목은 일단 기운이 매우 빠진 상태다. 매우 빠진 상태에다가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다. 살이 양살이 간목과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은 휴수한 상태에서도 조건이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격을 보고 이 순패를 살펴서 이 격을 보면은 살이 중하다. 살이 중하다. 그리고 내 몸이 경하다. 수하기 때문에 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살이 경하고 중하고 살이 무겁고 겹쳤고, 그러니까 살이 여기가 겹쳤다 그런 뜻도 되겠죠. 살중경신이다. 살중신경이다. 그래서 임수를 용신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왜 임수를 용신으로 삼아야 되냐 하면은 이 임신의 임이 간목을 생하기 때문에 휴수한 간목을 도와주는 임수를 용신으로 하면은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제살태과다. 살은 여기에서 칠살이라고 그러죠. 경금과 신금은 간목의 칠살이 되죠. 그래서 살이 태과하다, 매우 지나치다. 그런 살이 매우 성에 있는데 그 성한 살을 제어한다 해서 제살 태과다. 그러면은 이 경금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화가 경금을 능히 제어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화가 정에 있다. 정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를 용신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간목은 현재 휴수한데 앞으로 오는 기가 뭐냐 그러면은 수를 지나 가지고 해자축으로 진행이 되겠죠. 수를 지냈으니까 해자축으로 진행이, 여기 대우는 역행이 되기 때문에 술유신 이렇게 되지만은 이 월지에 따른 술이 지나면은 해자축으로 가죠. 해자축으로 가기 때문에 갑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간목의 진기이다. 그리고 경금은 지금 현재 왕한데, 경금은 왕한데 앞으로 수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퇴기이다. 물러나는 때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간목은 힘을 점차 얻어가는 진기가 진행이 되고 살은 퇴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능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뭐가 되냐 그러면은 자 임과 정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정을 보았을 때 정은 양기이기 때문에 해자축 하는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양기가 해월에는 무갑임 해가지고 양기가 하나가 되지만은 축에는 양기가 둘이 되고 앞으로 인이 되면은 양기가 셋이 되고 묘는 넷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기가 점차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 불의 기운으로서 양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점차 힘을 받는 운이 오고 이 정은 또 해갑인 중에서 해갑임 중에서 갑이 정모가 되고 이 술 안에는 신정무 해가지고 정이 뿌리가 된다 했기 때문에 이 갑이 정화는 점차 힘을 갖게 되고 금은 퇴기가 되기 때문에 점차 힘을 잃어가는 것이라서 이 정화가 경금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대운을 보더라도 이 어렸을 때를 지나게 되면은 유신이 금기의 왕기를 지난 어렸을 때 그러니까 10대 20대가 되게 지내게 되면은 화의 마을로 이 대운이 이동을 하게 되고 노년이 돼도 장노년이 돼도 목의 마을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정이 힘을 받는 점차 받아가는 대운이 되는 거고 또 진태에 있어서도 정이 힘을 받아가는 진태가 되고 경금은 정과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선 제살 태과의 격을 이루고 있고 정화가 용신이 된다 해서 실질적으로 정을 용신으로 해야 되고 또 간목이 전체적인 사주 구성을 보더라도 간목은 진습토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상생을 받는 진을 개가 있다. 그리고 목의 여기인 을목이 있다 하기 때문에 스스로 살만하고 이것은 간목의 진기이고 해는 간목의 생기이고 그 안에는 간목의 그 왕기 그러니까 해의 지장간 중에서 무, 갑, 임이
그 중기로서 갑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충분히 이 사주 명조를 꾸려갈 만하고, 거기다가 신의 자리한 임이 또 간목을 생한다. 정은 그 둘이나 있는 7살 중에서 하나를 능히 제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매우 좋은 명조가 된다. 얼핏 보기에는 갑이 휴수해가지고 또 살이 중첩돼 있어가지고 좋지 않은 명조로 보이나 이 대운이나 아니면은 갑의 진퇴의 기나 아니면은 이 순패의 면모로 보더라도 어느 것 하나 이 갑의 기운에 어긋난 게 없다. 그래서 이 전체가 대단히 좋은 명조고, 실제로 이 사람도 그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조를 한번 보죠. 자, 이 명조는 을해, 경진, 갑술, 임신 해가지고 얼핏 보면은 전명조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자, 그러면은 이 전명조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술과 진이 서로 바뀌어 있었죠. 다시 얘기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간목에 앉은 자리가, 이것은 신정무 해가지고 이 앉은 자리가 왕상휴수 해가지고 수한 자리가 되고, 수한 자리에 앉아 있다. 감옥에 앉아 있다. 그러고 그 수한 자리에는 관과 내 기운을 빼내는 상관이 앉아 있기 때문에 진에 비해서 일지가 매우 안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진은 3월이 되죠. 3월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사오미신유술 해가지고 간목에 휴수하는 기로 태기를 하게 되죠. 전명조에서는 간목이 수왕하는 진기였는데 여기에서는 태기하게 된다. 그리고 이 대운을 보더라도 어려서는 왕한 기운이 되니까 어려서는 비록 좋지만은 그 왕에서 상으로 수로 점차 나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노년운이 매우 안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대운도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진태도 간목의 기운의 진태도
진기가 아니라 태기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칠살이 점차 힘을 얻어가는 게 되게 되죠. 더구다나 전명조에서는 을이 아니라 정화여 가지고 이 정화는 앞으로 양기의 힘으로 봤을 때 점차 진기가 되고 이 여기가 술이었었죠. 술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칠사를 약해져가는 칠사를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을로 와가지고 이 강해지는 경금, 진기하는 경금과 을이 합하게 되면은 이 을도 같이 을경합금을 해가지고 오히려 살의 기운을 도와주는 그런 형상이 된다 하기 때문에, 자, 이 순패를 보더라도 이 사주팔자의 순패를 보아더라도 순의 기운보다는 어긋난의 패의 기운이 더 많고, 이 진기를 보더라도 일주에 퇴기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 요소 팔자의 희기를 보았을 때도 희신보다는 기신이거나 기신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조는 좋은 명조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적천수 징의에서 해설한 이 명조도 그냥 벼슬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한유 그 농사짓지는 아니 허천하지는 않지만은 벼슬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냥 그저 그런 명조로 이렇게 해설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